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창환 헤르메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저희가 수출 뉴스로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간밤 뉴욕 증시를 뒤흔들었던 엔비디아 사태 그리고 또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나스닥이 또 3%대 하락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사실 예상된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이제 전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전날 아침에 이미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네. 내용이 이제 8K 보고서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 때부터 사실 대장 때부터 나스닥 지수는 뭐 미니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해주면서 오늘 정말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전일 2시 정도 됐을 때 ASML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 코멘트가 좀 나왔었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사실 ASML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능한 회사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 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미국이 ASML 그 장비를 안 쓰게 됐을 때 과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느냐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가 관세에 대한 타격이 있다라는 발언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나라 2시부터 또 마감할 때까지 증시가 추가적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그러한 멘트가 미국 증시에서 AMD에서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결국엔 H20을 왜 수출 규제를 하겠어요.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이유가 결국엔 미중에 대한 갈등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인데, 그게 여러 회사들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 각각의 회사들이 우리는 이 정도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단순히 이 매크로적인 부분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깎아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럼 기업의 실적이 깎아먹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하드 데이터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지금은 여전히 뭐 소매 판매나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괜찮지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안 좋아지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의 좀 하락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엔달러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가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사실상 기술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투심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로 기술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으니 당연히 증시의 흐름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M7 중심으로 또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관세의 영향이 갈 수 있는 대다수의 산업군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좀 사태를 잘 요약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또 새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TSMC의 실적까지 받아들게 될 텐데 일단 앞서서 우리가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는 나름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좋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잘 반영해주진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TSMC는 잘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TSMC한테도 100% 관세를 적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또 옮기는 것도 추진 중이고요. 근데 그게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TSMC가 이전에 사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엔비디아랑 같이 합작을 해서 투자하는 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과연 이들의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도체가 잘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들 기업들이 왜 성장하라고 왜 슈퍼을이라고 표현이 됐겠어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들 알고 있는데도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TSMC가 만약에 실적 발표를
뭐 당연히 이거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는 데이터가 잘 나오겠죠. 왜냐면 넘버가 워낙 잘 나왔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뭐 투자를 갑자기 뭐 미국에서 안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TSMC조차도 뭐 그럼 단기적으로 그냥 뭐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한다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대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발작 버튼이 눌릴 수 있는 거고 네. 그 영향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럭비공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세 스탠스가 사실 주말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이제 유예를 해주거나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서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다라고 했지만 주변국들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겁먹었다. 약점 잡혀서 저러는 거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 한번 꼬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전 채권이나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 강하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을 굉장히 베베 꼬아서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전 저점까지는 뭐 저점을 깨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준 레벨까지는 캐리 트레이드까지 병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따가 파월풋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좀 말을 아끼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우리가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지금 조금 소멸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좋은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내용이 빨리 나와줄 수 있을지 그쵸. 그게 TSMC 발로 나올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와 협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협상에 나오더라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H20을 수출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경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반도체 관세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H20까지 다 건들면 좀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네. 그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대규모 투자를 했죠.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서는 분명 굉장히 칭찬도 하고 잘했다. 그쵸. 네. 뭐든 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멘트를 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공시를 내게 해서 네. 55억 불에 대한 이런 타격을 받게끔 세팅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결국엔 투자를 받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 라인을 바로바로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게 어떠한 좀 우호적인 스탠스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라는 거죠.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동차는 안 해주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투자는 받는데 그냥 꿀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가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미중에 대한 그런 갈등이 트럼프 1기 때랑 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전에도 뭐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마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하다가 네. 갑자기 극적 타결. 또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또 막 물밑 작업하고 또 막 관계 안 좋아진 것처럼 또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수출로 하는 그런 그 품목이 많잖아요. 건들 품목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에서도 어쨌든 발표를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래 너 관세 때렸어? 우리도 관세 때려. 이거에 대한 건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각각의 품목별로 이제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갈 건지 또 회의를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약간의 단기 랠리가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뭐 2,600을 뚫고 한 번에 간다거나 그러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도 거기에 맞게끔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대화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스토리가 또 어떻게 됐냐면 사실 중국에서의 대표적인 발언은 아니었어야 하지만 블룸버그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거를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S&P 500 선물 지수가 바로 이제
100포인트가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에서 이 튀기 그 정도로 튀기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퍼센테이지 따지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물 시장이 움직일 정도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게 아예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거죠. 공식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네.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좀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이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간밤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미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저희가 조금 기대치를 원래 좀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기대치를 내려놓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죠. 하지만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는 입장이면은 되게 좋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밑바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그 시간을 되게 짧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특정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네. 또 거치로 들어가야 돼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번 지금 되돌려 보자고요. 지금의 나스닥 레벨 수준이 과연 높은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PER 수준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관세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슨 PER이냐, 무슨 PBR이냐 이 얘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에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이나 PBR 수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떨어진 구간에서 미국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30% 이상 하락을 했을 때 주워 놓으면은 대부분 300%, 400%가 올라갔던 적이 2, 3년 이후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스탠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눈치 보는 거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게 사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매력적일 수 있다. 왜냐면 환율도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은 뭐 1,300원대 초반까지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벨 수준에서 하방을 1,300원대 후반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슬슬 들어가기에 환율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지만 보유자분들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똑같죠. 이 미국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그 밴드가 높아지면 당연히 좁은 박스권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단에서 그런 얘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싼 구간에서 네. 많은 물량을 또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로 진입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낮아져 있는 가격대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도 다시 한번 좀 순환의 시간을 겪을 것처럼 보여는 집니다. 이 엔비디아발 이슈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TSMC나 엔비디아나 다 미국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해당 기업들에게 납품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품목 관세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에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좀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로 봐야 될까요? 점유율 사이로 봤을 때는 네,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하이닉스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모두 다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향은 있겠죠. 영향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의 랠리가 나오는 게 AI 반도체 쪽도 있지만 분명 레거시도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레거시 쪽을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관세라는 부분으로 과연 다 제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스토리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점유율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H20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영향이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수로 받아요. 왜냐하면 재고 수준도 낮고 그 이상의 고부가 쪽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바로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어땠나요? 어제 정거래 같은
영향력 3%씩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고 엔비디아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빠지면 영향도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빠져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만 빠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등, 2등의 디램 점유율을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쪽이나 이런 쪽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나머지 하부 밸류체인 단이 과연 안전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해외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반도체의 전반적인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AI에 따라서 칩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결국엔 관세는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작년 11월, 제가 이 얘기를 이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 요때의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는 당연히 좋았고요. 소프트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찾아서 다시 봐보세요. 그때는 6개월 뒤, 1년 뒤에 대한 증시 전망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데이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데이터를 박살낸 게 관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까지 크게 자기의 살을 도려내면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와 미국의 내수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지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예요. 그 나라랑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싸게 만들면 뭐예요? 사줄 데가 없는데 그쵸.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서로가 상처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압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어느 정도 들통이 난 것도 있고요. 네. 파월이 괜히 풋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기전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치면은 지금 가격대 오늘도 좀 빠져서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뭐 54,000원 또 53,000원대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레벨에서 과연 샀을 때 삼성전자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과연 손해일까? 하이닉스도 18만 원 이하 때 물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하방 밴드가 더 넓지만 그 가격대에서 샀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전혀 없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반도체주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막 2,600, 2,700 가잖아요. 그럼 이때 안 산 거 조금은 후회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각자의 성향과 좀 기다림에 능숙하신 분들은 이번을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여파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야말로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어제 증시에서 긍정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업황이 오늘도 좀 연속 시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격, 의료, AI 관련주들이 있겠죠. 정책과 묶이면서 지금 어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왜냐면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가 내 자산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레이딩을 막 엄청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가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정책이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주로 거론이 되는 산업군들은 당연히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그쪽 산업이 과연 성장을 안 할까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넘버가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그 이제 밸류를 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는 건데 지금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애매하고 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뭐 야간 선물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락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4월만 들어서도 거의 10조 정도 나갔잖아요. 네.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에서 뭐 연기금이 사봐야 얼마나 사겠어요. 외국인이 막 9조 10조씩 던지는데 연기금이 막 9조 10조씩 사주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수급의 이 전체 볼륨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순환매가 나올 건데 순환매가 나올 때의 특징은 빠르게 그리고 이제 이슈가 확실히 되고 기사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쪽으로 막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정책주는 굉장히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책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수급의 유동성이 있고요. 유동성이 있다라는 건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고 주식은 위아래 움직임이 나오는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심도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격으로
의료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임시적으로 실행을 했지만 사실상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의료의 질이 높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요게 또 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확장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전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었을 때 올라갔었던 볼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대신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정책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시간에서 보시면 다시 콘텐츠주들이 갔잖아요. 오늘 게임 관련된 이벤트랑 AI 관련된 산업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의료 쪽에서 다른 쪽으로 막 순환매 돌았다가 다시 돌고 돌아 의료로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인 순환매는 빨리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간다라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안 간다고 이럴 게 아니라 한동안은 이렇게 계속 순환매 흐름이 될 것 같다. 한번 뭐 Y랩이라든지 이런 차트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슉 내려갔다 지금 시간에서 또 상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과 함께 정책 관련주들 지속적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마별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되면서 또 주목받는 쪽이 바로 MLCC 시장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비아디와 함께 소식을 전해오면서 장 출발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네. 결국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이슈와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사실 저거 뉴스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건데 그 삼성전기는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 아니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리 좋고 네. 아무리 싸고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투자자들이 안 사면 못 가요. 그쵸.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의 문제인데 네. 삼성전기는 아실 거예요. 이게 샀을 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본 종목이라서 이게 이제 추세적인 뭔가 변화가 나오거나 확실하게 수급이 확 쏠려야 되는데 이슈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그건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기가 MLCC 관련돼서 확실하게 터지려면 저거 지금 비아디랑 2등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MLCC 전장용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로 빵 터지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This year이라고 전거래일에 이제 X에다가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FSD가 가속화가 되고 비아드와 테슬라가 빵 붙으면서 이제 MLCC 전장용이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도는 돼야 좀 삼성전기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이슈는 너무 좋은데 네. 수급이 뒷받침이 못 돼서 못 움직였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이슈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기의 어제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국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MSCI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좀 공통적으로 편입 예상 종목을 내놓고 있는 게 삼양식품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실적도 네. 워낙 좋은 종목들이기도 하지만 패시브 자금과 함께 좀 기대를 더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걸어 볼만하죠. 왜냐면 이제 16에서 30거래일까지 30일까지 우리가 이거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운영 기간까지는 아마 수급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시총이나 사실 넘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력 후보로 들어오는 애들이 뭐 LIG 넥슨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약간의 좀 변수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지금 애널리스트 커버를 보시면 두 종목으로 많이 쏠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MSCI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그리고 이 검사하는 기간에서 특히나 2주 정도가 남았을 때가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룸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슬슬 정리하는 게 맞다. 왜냐면 MSCI는 매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되기 전에가 좋아요. 네. 확정되고 났을 땐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거 수급 들어오겠지 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MSCI에서 편입되고 뭐 이제 중장기 수급이 들어오는 건 매우 매력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확정이 되고 났을 때 추가 상승은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세론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빅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만남이 되겠죠. 오늘 이제 일본과 미국이 만났고 그쪽에서는 방위비와 좀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관세가 조금 풀어지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협상 카드로 LNG, 알래스카 뭐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협상 카드일까 싶어요. 왜냐면은 LNG, 알래스카 물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가 핵심이기는 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미 미국은 우리한테 선제적으로 선물을 준 게 있죠. 대표적으로 LNG선에 대한 수주라든지 MRO라든지 이미 일정 부분을 조금 돈을 벌 수 있게끔 줬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반대국부 아마 다 뺏어갈 거예요. 그 정도에서의 협상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알래스카 협상을 우리가 할 건데 말 건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처지는 안 된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로 볼륨을 줄이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어쨌든 수출 쪽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만 안 꺾이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든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꺾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수출 품목 5개 정도에서의 산업군들을 조금 주목적으로 협상 안으로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수출 산업군들이 어떤 협상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개인들은 오히려 시장에 수급을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전일부터 좀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역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좀 이렇게 코로나19 때처럼 정말 주변이 다 박살나고 지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수준, 물론 지금 수준이 낮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편안하게 예금 깨서 주식으로 편안하게 옮겼을 때 재미를 쉽게 봤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조가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조금 뭐 지금보다는 위아래 등락폭이 있으니까 아마 좀 정신을 멘탈을 좀 흔드는 일들이 좀 있을 건데 그것만 잘 견디신다면 뭐 지금 레벨 수준이 나쁜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